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얼굴을 보며 인사를 드려봅니다. 날씨가 좋아서 일하다가 잠깐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하고 좀 좋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클래스를 듣는 수강생분들이나 혹은 인스타그램의 블로그에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궁금증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바로 디자인 감각은 어떻게 늘려야 하나요? 디자인 공부를 실질적으로 도움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디자인을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부를 하며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닮고 싶은 레퍼런스를 찾아보는 것이에요. 내가 잘 익히고 싶고 좀 배워보고 싶은 레퍼런스를 잘 알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막연하게 나 디자인 잘하고 싶은데 이런 스타일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스타일도 잘하고 싶어 라는 막연한 생각보다 조금 더 뾰족하게 내가 닮고 싶은 디자이너 혹은 레퍼런스를 선정을 해두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게 디자인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벡터 일러스트 라인 그래픽을 잘 다루는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도 라인 형태의 일러스트레이션 잘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포트폴리오 사이트, 비엔즈나 드리블, 핀터레스트 같은 글로벌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추구하는 라인 일러스트 형태의 레퍼런스들을 서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런 형태의 일러스트들을 잘 폴더 하나에 담아두고요. 이들을 기반으로 뜯어보고 이 선은 어떤 형태의 선을 사용했는지, 선의 굵기는 얇은지 두꺼운지, 이 레퍼런스는 색깔을 이런 원색 톤을 사용했는지 파스텔 톤을 사용했는지 등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연구를 해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추구하고 담고 싶은 레퍼런스를 잘 모아서 이 스크랩해둔 것들을 뜯어보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작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강점과 레퍼런스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한 강점들을 제 것과 쿠킹을 해보면서 새로운 응용작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작 활동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승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면은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것이 200% 디자인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만난 친구들이 디니 네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강점은 벡터 일러스트레이션, 운동감 있는 형태의 일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너의 장점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제가 담고 싶었던 부분은 저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담고 싶고 그리고 섭렵하고 싶은 형태의 레퍼런스를 찾아보시고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연구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모작을 해보셔도 좋고 선의 색깔, 선의 형태, 그리고 효과와 질감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등등을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가 워너비 하던 스타일이 나의 디자인 강점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유튜브 클래스 혹은 온라인 클래스를 들으면서 디자인 툴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매번 비슷하고 똑같은 기능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디자이너라고 해서 모든 소프트웨어 그리고 모든 도구를 다 마스터해서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강점이 있거나 익숙한 도구들을 주로 사용을 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똑같은 기능만 사용하려고 하기보다 다양한 기능들을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디자인 실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자인 툴 중 어도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신규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툴도 매해 트렌드에 반응을 하고 있고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업데이트 되고 있는 기능들을 방관하지 말고 한 번씩 배워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툴 외에도 모션 그래픽 디자인, 편집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이런 식의 디자인 세부 카테고리별로 배울 수 있는 콘텐츠들이 요즘 온라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기초부터 실무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유튜브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자 하는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 분을 팔로우하고 그들의 강연을 통해서 배워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일러스트레이터는 디자이너 디니 채널을 팔로우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디자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생소한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면 실전에 뛰어드는 것이 강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익숙한 분야를 뺀 나머지 분야들은 사실 생소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부딪혀보면서 배우는 것이 빠르게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로고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로고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나중에 최종적인 산출물은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할 수도 있고요. 패키징 업무에서의 인쇄 용어가 좀 생소하고 칼선 디자인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공모전에 참여를 하면서 제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야를 공부하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책 디자인을 해보고 싶은데 이 책 디자인의 전문적인 용어들 그리고 이런 칼선 디자인 같은 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안전한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공모전으로 하고 있는 곳에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이 클라이언트의 니즈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제공을 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안경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 플랫폼은 내가 상금을 벌기 위해서 참여를 한다기보다는 생소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를 체험하면서 공부하기 위한 목표로 접근을 하면은 사실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벨 디자인이나 브로슈어 디자인 같은 것들을 내가 한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이러한 니즈가 있는 분야의 공모전을 찾아보세요. 그러한 공모전이 있을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읽어보고 이 라벨 디자인은 이런 식의 니즈를 담아야 되는구나. 라벨 디자인의 칼선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는 식으로 정보를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모전 당선작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당선된 작품들은 이런 식의 차별점이 있었구나. 내가 작업을 했던 것과 달리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참고를 해보면서 또 다른 형태로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세 번째 방법인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거니와 경쟁률이 워낙에 센 분야입니다. 이 상금에 포커싱이 돼서 상금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내가 전문성이 없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학습하고 싶다 혹은 포트폴리오를 쌓고 싶은 니즈가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디자인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디자인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디자이너 디니였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